안녕하세요. 네이업 김채연입니다. 이 LCD 생산 분야를 결국 중국이 제패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 국내 기업에서 어떤 타격이 있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면서 관련 수혜 종목들까지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거시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황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본 샤프마저도 지금 LCD를 철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TV용 LCD 패널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일본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LCD TV 패널 생산 공장 가동 자체를 멈추었다라고 이제 알린 거죠. 특히 6월부터요, 제조 라인의 이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었다라고 알려진 만큼 이미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2024년 기준으로요, 4월에서 6월 결산으로 봤을 때 무려 적자가 한국 돈으로 1,565억 원이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미 적자가 지금 2024년 4월, 6월에만 이만큼 났다. 그럼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해 왔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겠죠. 일본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LG마저 이미 LCD 사업 자체를 줄이겠다라고 밝힌 바 있죠. 중국 업체의 과열 경쟁으로 LCD 패널의 수익성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 재편으로 올레드 중심으로 넘어가고 LCD 사업 접겠다라고 밝힌 거죠.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LCD 공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결국 24년에 지금 문을 닫게 되는 것인데요. 이 LCD 공장에서는 프리미엄 LCD에 적용되는 광시야각인 IPS라는 관련 기술이 다소 보유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공장과 함께 그리고 특허 기술까지 이렇게 함께 판매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알렸습니다. 결국 주요한 LCD 업체 중국을 제외하고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다 철수가 되었고 일본마저 마지막 남은 LCD가 지금 끝이 났다 이렇게 막을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LCD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꽤 오래전부터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보시면 2023년에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디스플레이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BOE와 CSOT에 넘겨준 지 꽤 오래되었고 심지어 그 격차는 점차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 전망치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다시피 LCD에서 올레드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올레드 시장성이 성장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올레드의 그 시장 점유율 성장 자체가 조금은 더딘 상황이다. 올레드가 수요가 더 많아지고 인기를 많이 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CD를 우세적으로 이기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LCD 가격이 좀 반면에 좀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는 될 것으로 보여지는 전망치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국가 올레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전히 한국이 우세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보시면 올레드 매출 비중도 조금씩은 떨어져 가고 있고 중국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추세도 같이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LCD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원래 LCD 기술 자체 시작으로는 일본이 우세했었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이 표를 보시다시피요.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이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였는데요. 일본이 이 50%를 가지고 있었고 2000년대 이후로 한국에 넘겨주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삼성이 이 일본 회사와 함께 합작해서 기술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 격차를 넓힘으로써 이 삼성과 그 LG 디스플레이가 LCD를 전부 이 점유율을 가져오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에 넘겨주고 나서 결국 한국 또한 중국에 넘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거의 다 넘어간 상황인데요. 201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 점유율이 아예 뒤바뀐 것입니다. 이 한국이 지금 2017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해 오고 있다가 2018년을 기준으로부터 이미 스위치가 된 상태이고요. 그 격차는 이미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죠. 아무래도 이 중국의 저가 공세, 그리고 많은 인구의 탄탄한 내수 시장,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노동력,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없었던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지금 진전이 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많은 기술들이 지금 이런 추세를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술 기반으로 한 이런 산업에서요. 일본이 우세하면서 한국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낮은 노동력과 그리고 많은 생산량으로 중국이 뒤따라오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도 이 기술들을 지키고 그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12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지금 가장 우위에 둔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렇게 지정해 놓은 이유가 지금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과정 흐름에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이 먼저 가지고 가다가 한국,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지금 나와 있는 흐름은 그 매각했던, 문을 닫았던 시점을 정리해 놓은 순입니다. 소니가 2012년에 이 LCD 사업을 끝내고 삼성에 매각을 했었는데요. 그다음 2016년에 파나소닉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고 2022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도 LCD 사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생산은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 LG 디스플레이마저도 이제 생산 문 닫겠다라고 2024년에 지금 알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샤프마저도 남은 일본의 마지막 기업마저도 끝을 냈다, 막을 내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30% 정도의 비중으로 그 LCD 패널을 구매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장을 매각한 뒤 삼성전자는 LG 디스플레이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이요. 지금 패널 구매에만 2023년 중국에서 2024년 중국에서 5조 8천억 대를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밑에 비교해 놓은 수치를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5조 8,624억 원, 24년에 이렇게 지출하게 된다라고 알렸는데, 23년에는 6조 224억 원을 지출하면서 23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2.7% 감소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출하량을 보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24년에 지금 3,603만 대를 출하할 그 예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9.8%가 감소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EV 출하량은 줄었는데 그에 비해서 가격은 그렇게 줄지 않았다라는 말은 LCD 패널 자체가 가격이 지금 비싼 상황이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경우 중화권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LG 디스플레이에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는 기사인 건데요. 이 삼성뿐만이 아니라 LG전자 이 모두 합심해서 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LCD 수입을 대폭 축소하면서 이 패널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중화권을 줄이기 위해서 LG 디스플레이는 대만의 이노룩스, 그리고 일본의 샤프 수입을 늘려갈 예정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대만에 있는 이 유오는 LCD 패널 생산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LG 디스플레이와 샤프는 심지어 이번 년부터 생산 그만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LG전자와 이 삼성전자는 LCD 패널 가격이 오름으로써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BOE의 1조
8,418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약 전년도보다 13.4% 늘어난 금액을 지금 소비를 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3조 8,31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전년도 대비 12% 높아진 금액을 소비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이 중국 CSOT와 일본 샤프에서 지금 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패널 가격이 오른 이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연도 올림픽이라는 대형 스포츠 행사로 이 비교적 저렴한 LCD가 수요가 굉장히 급증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패널 공급 업체가 이제 연초부터 꾸준히 가격 상승을 시킨 부분인데요. 근데 가격 주도 상승이 주로 중국 업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수요뿐만이 아니라 중국 업체의 독점력이 아무래도 이 패널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부추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옵션을 한번 보면요. 55인치가 LCD TV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TV인데요. 이 패널 가격이 1월에는 122달러였다는 것이 지금 5월에 132달러로 10달러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것도 4개월 만에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패널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쉽게도 이 TV에서는 아직까지 LCD가 너무나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OLED TV 수요가 증가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인 상황입니다. 근데 더욱더 무서운 점은 이 LG 디스플레이 아니 그 LCD뿐만이 아니라 OLED마저도 점차 중국에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점이 될 텐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전체 OLED 출하 점유율이 지금 삼성, LG, 한국 점유율이 49%이고요. 나머지 중국 기업이 49.7%입니다. 아주 작은 격차이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이다. 1위를 뺏긴 상황이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24년 1분기 동일한 분기로 중소형 올레드 출하 점유율이 국내 48%, 그리고 중국이 지금 50%로 이 부분은 격차가 조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지금 14억 명이라는 아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이 내수 시장이 탄탄하다. 또 미중 갈등으로 애국 소비가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는 자국산의 부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불리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화웨이나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 이제 회사의 올레드 패널 관련된 한국산 부품이요. 2021년에 78%였는데 이 수치가 지금 이번 연으로 16%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도 지금 새우 등이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알 수 있겠는데요. 이 중국의 올레드 대규 투자 속도도 굉장히 무섭게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중국에서 진짜 무섭게 공세를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희망적인 것은요. 이 중국 올레드 품질과 수율이 한국보다는 낫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요. 이 중국산 올레드도 애플에 사용이 되는데 보통 보급형 제품에 사용이 되는 반면에 이 프리미엄 제품인 아이폰 16과 같은 제품, 그리고 이 아이패드 프로 같은 제품에서는 한국산 올레드를 사용한다는 점이 지금은 아직까지 높은 기술력은 올레드에서 한국이 인정받고 있다라고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지금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중국도 이 투자로, 대규모 투자로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추세이다라고는 볼 수 있는 상황이겠는데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보면 LCD는 이미 거의 다 뺏겼어요. 이미 아예 뺏긴 상황인데, 그럼 올레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수혜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괜찮은 희망적인 부분은 아예 없는 것인가? 라고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CD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패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독점을 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LCD 패널 가격이 우세하기 시작한다면
이 올레드도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올레드 생산 기업에는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LCD 패널 자체의 지금 가장 큰 강점은 저가라는 건데요. 조금 더 높은 기술력 그리고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올레드가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면 수요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올레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좋은 어 희망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 것입니다. 관련해서 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LX 세미콘, 이녹스 첨단 소재가 주로 대표적인 올레드 기업인데요. 이 기업 자세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이 LG 디스플레이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올레드 기술을 아주 잘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번에 텐텀 올레드로 애플 아이패드 프로에 작용된 패널을 생산했기 때문에 그 기술력만큼은 인정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올레드에 필수적으로 없어서 안 될 이 유기 재료이죠. 이 재료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HTL 그리고 레드호스트, R프라임, G프라임 등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데 핵심인 시스템 IC라는 그 부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유기 소재와 특수 필름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주로 올레드를 주로 다루고 있는 회사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LCD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미 중국에 다 넘어갔다라고 보여지는 상황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라는 관점 두 가지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LCD 패널 가격 지금 상승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는 어느 정도 불안한 요소를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 LCD 패널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레드 관련된 업종에서는 조금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서도 관련된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정리해 오도록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